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 김현광입니다. 죄송합니다. 또 깜빡했네. 조금만 틈을 주면 또 항상 잊어버리시군요. 깜빡깜빡 하시는군요. 이제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떤 박근혜 대통령, 과연 그는 우리에게 어떠한 존재였는가 한번 좀 점검하고 뭐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김영광 실장, 아마 대한민국 기자 중에서는 가장 오래, 가장 길게 박근혜 대통령, 당시 박근혜 의원이죠. 박근혜 의원과 인터뷰했던 김영광 실장 모시고 또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근데 가장 잘한다는 말이 좀 과장인 것 같고요. 네, 가장 잘 아는 기자 중에 한 사람 그러면 맞을 것 같습니다. 겸손하십니다. 아 이거 아니죠 좀.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최태민 하면 한 두 가지 사건이 떠올라요. 하나는 2012년 당시 이 새누리당이죠. 한나라당에서 당 이름을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대통령 후보 경선했을 때 상대방이 누구였냐면 김문수 전 의원이었습니다. 김문수 전 지사가 막강한, 뭐 사실 막강하다 그래봐야 뭐 8대2 게임도 안 됐습니다만, 김문수 당시 후보가 경선 후보가 만든 그 한 2분 3분짜리 그 동영상 제목이 남과 여입니다. 남과 여인데 그래 그것도 좀 부적절한 거죠. 같은 당에. 그럼요. 그러면서 그때 김문수 후보의 그 보면은 자기하고 박근혜 후보를 갖다 이렇게 대칭을 해놓고 박근혜 대통령 부분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과 그 당시 박근혜 된 의원이죠. 박근혜 후보와 돌아가신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최태민 목사가 함께 한 자리에서 소파에서 활짝 웃고 있는 그 모습과 자신은 이제 뭐 당시 서울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운동권 그야말로 막 위장 취업했던 그걸 대비해놨는데 그 동영상을 보고 당시 박근혜 후보 측에서 굉장히 분개했었습니다. 왜 보면 최태민 문제를 꺼내냐 하는 게 하나였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건 돌아가신 이제 김용환 전 재무장관이죠. 김용환 장관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탄핵 그 소추의 와중에 있었을 때입니다만은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데 뭐 1등 공신이 뭐 7명 뭐 7인회라는 거 아닙니까? 7인회 자장으로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그야말로 특등 공신인데 그날 대통령 당선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서울 한 호텔에서 두 분이 식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용환 전 장관이 저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래서 이제 이 어른이 보면 옛날 청와대에도 근무하셨고 하니까 앞으로 권력은 이렇게 운영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쭉 말씀하시다가 이 대목을 얘기했대요. 이제는 최태민 그림자를 지우셔야 합니다. 즉 정윤회나 그때 뭐 최순실이 세간에 떠오르기 전이에요. 오히려 정윤회가 많이 떠올랐죠. 지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당선자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장관님 이러려고 저를 그동안 도와오셨나요? 라고 그야말로 말을 딱 잘랐고 그때부터 전화 한 통 없었다 라는 얘기인데 자 2002년에 당시 월간조선 차장으로서 네. 박근혜 의원을 만났을 때 최태민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취조하듯이 물어봤죠? 취조는 아니고 예. 하나하나 다 따져 물었죠. 네. 그래서 최태민 사건이라는 게 유신 말기에 아주 큰 그리고 또 이미 뭐 다 거의 대부분 공개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죠. 박정희 시대가 끝났으니까 그냥 덮어두고 간 건데 네. 제가 다 물었죠. 그 최태민 씨 뭐 구국봉사단 하던 시절에 저 비리 의혹들 네. 관한 문제. 네. 아버지가 뭐 친구까지 하시지 않았느냐. 예. 그리고 그 아버지의 제일 가까운 신복인 네.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최태민 목사 가까이 할 필요 없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김재규 씨가 나중에 아버지 배신해서 아버지 죽이는 사람 아닙니까? 네네. 그 바른 사람들입니까? 그 제가 그럼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는 왜 또 최태민 목사하고 이렇게 계속 그 도움을 받고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지속하셨습니까? 어려운 시절에 나 찾아와서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려운 시절에 나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을 그러면 멀리하라는 말입니까? 그럼 좀 한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전두환 노태우 시절은 전두환 대통령이나 노태우 대통령이나 경호실 작전 차장으로 한 분들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박 대통령을 뭐 지근거려서 보좌하면서 박 대통령 가족에 이뤘던 일들 다 아는 거니까 네. 그분들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제 신군부가 등장하면서 네. 최태민 씨를 강원도 어디에 있는 뭐 군부대 뭐 홍천인가 그건 뭐 예. 네, 저건 뭐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 삼천 교육대로 끌어다 놨는지 네. 좀 어수선하니까 네. 또 자기 모셨던 대통령의 따님이 네. 이 사람 때문에 또 할까 뭐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물었어요. 네. 그리고 왜 저도 이게 지금 뭐 월간 조선에 다 나와 있으니까 제가 뭐 꾸밀 것도 없는 거고 네. 왜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네. 그 정윤회 씨를 또 비서실장으로 가까이 두고 네. 계속 그 그늘에서 못 벗어나는 듯한 인상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제일 어려웠을 때 1979년부터 98년 그 선거할 때까지 그 20년 가까운 세월을 나를 가까이에서 보살펴주고 지원해준 정윤회 씨나 최태민 목사 같은 분들을 내가 뿌리쳐야 된다는 것도 그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하여간 제가 계속 관련된 이야기들 다 물었어요. 네. 물었더니 그날 그 자리가 제가 당연히 뭐 기자가 이제 먼저 가서 기다리는데 앉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앉다 보니까 저 박근혜 의원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저 문으로 내 네. 문을 보면서 이제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얼른 일어나서 네. 안쪽에 앉으십시오. 그랬더니 박 의원이 아니 뭘 그러세요? 그냥 앉으세요. 그래서 앉은 자리가 어디 식당이에요? 아니면 어디? 의원회관, 옛 의원회관. 아, 구의원회관 예. 그래서 박근혜 의원이 저 출입구를 등지고 앉아 있고 네. 제가 주인 자리에서 주인 자리는 여기지만은 네네. 주인은 여기 앉고 이렇게 되지만 제가 안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10분쯤 지나니까는 박근혜 의원이 막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계속 최태민 문제만 그걸 계속 물으니까. 물어서 내가 아니 저한테 또 조곤조곤 하시잖아요. 그 김 차장님이 자꾸 이렇게 묻고 제가 이렇게 답을 하더라도 네. 사람들은 또 이걸 가지고서 또 최태민 뭐 박근혜 얘기를 하고 이게 또 무슨 근거 없는 루머들의 바탕으로 쓰일 텐데 네. 이런 식으로 자꾸 묻는 저희가 뭐냐고 그러시면서 묻는 저희가 그 뭐냐? 저희가 뭐냐. 그래서 그 냉정한 분이 옆에 여성분들은 다 이제 핸드폰 놓고 이렇게 앉으셨잖아요. 네네. 핸드폰을 딱 들고서 나가버리시더라고요. 복도로 뭐 인터뷰 못 하겠다고. 아까 저 보좌관실로 나가시는 거죠? 아니 밖으로. 밖으로. 저 그러니까 복도로. 복도로. 의원회가 복도로 있냐. 예. 그때는 방이 그렇게 따로 의원 방이 이렇게 따로 크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밖에 이제 조그마한 의자가 있어. 그래서 제가 미안하기도 하고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분을 이제 좀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생전 뭐 처음 이런 일을 처음 당해가지고 제가 막 달려나가서 박근혜 의원 팔짱을 쫙 끼웠죠. 오. 그러면서 박 의원이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말이야. 음. 그랬더니 막 박 의원 화가 나가지고 막 진정을 못 시키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내가 남자니까 힘은 있을 거 아니에요. 끌고 들어가가지고 안쪽으로 앉혀드렸어요. 박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박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우리 뭐 기사할 때 배운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아니 지금 제가 이게 지금 제가 그 독신인 박 의원 사생활 계속 뭘 하겠습니까? 예. 저 대한민국 사람들의 상당수 30% 40% 되는 사람들이 박근혜 의원이 다음 차기 대통령이 될지도 모른다고 2002년 대선이 있던데 아닙니까? 2000년 대선이 때네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마당에 네. 앞으로 대선에 출마하시고 하면은 모든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 가지고 이런 질문을 던질 텐데 네. 저한테 무슨 저의가 있다 그러면 저를 지금 이건 모욕하시는 거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박 의원이 또 워낙 또 침착하시니까 가만히 앉아 계시더니 알았어요. 그럼 계속 하시죠. 뭐 그렇게 하고서 진행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박 대통령이 탄핵 그 국면에 JTBC가 뭐 앞장서 가지고 뭐 폭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어디서 찾았는지 제가 2002년에 그 박근혜 의원하고 대담했던 인터뷰했던 것들을 7분 8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 띄웠더라고요. JTBC에서 2002년에 이미 이런 문제들을 지적했는데 뭐 지적할 것도 없이 그 시대를 거쳐왔던 사람들이라면 박근혜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연히 이 문제는 또 어느 쪽에선가는 제기할 그렇죠. 거다라고 예. 저는 뭐 생각을 했었는데 참 그게 결국 아킬레스 최순실과 이런 이어지는 이 나쁜 그 그림자로 끝까지 그 양반을 쫓아갔다라는 게 참 가슴 아프죠 인간적으로. 갑자기 이제 그 얘기 그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보면은 갑자기 제가 이제 트럼프 얘기를 갖다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은 주변에 가족들이 보면 사실 백악관을 갖다가 그야말로 장악하고 있습니다. 뭐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딸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 쿠시너라는 사위, 사위, 딸, 지금 거기서 뭐 고문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2016년에 처음에 이제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저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런 얘기를 갖다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박근혜 대통령이 좀 안타깝다.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저 김영환 실장 말씀하신 대로 뭐 그런 정도라면은 차라리 최순실을 예를 들면 뭐 제2 부속실장 아니면 뭐 특보 여러 가지 뭐 명칭 줄 수 있지 근데 않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했었대요. 했었대요. 네, 예. 뭐 수행을 하든지 뭐 예. 어차피 뭐 여자분들은 또 프라이버시가 또 많고 하니까. 예. 근데 내부에서도 그게 좀 토론이 그 위에 이제 수뇌부 7인 모임 이런 데서도 좀 네네.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네. 그래봐야 또 여론은 최태민 목사 딸내미가 뭐 이걸로 또 또 이제 비판의 거리를 제공하지 않느냐라는 게 더 우세했대요. 근데 제가 예. 박근혜 의원하고 처음에 그렇게 그야말로 실랑이를 하고 그냥 막 네. 저 불그락 푸르락 했는데 예. 그 이후로도 굉장히 가깝게 잘 지냈어요. 네. 그 양반이 그러니까 그렇게 무슨 뭐 꽁해가지고 뭐 이게 뭐 해코지하고 그러는 분은 아닌 게 그 네. 이후에도 뭐 제가 연락해서 뭐 만나기도 하고 예. 인터뷰도 몇 번 한 기억이 나고 네. 그래서 제가 2007년 이명박 후보하고 이제 당내 경선할 때는 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박근혜 후보한테 네. 그땐 박근혜 의원이죠. 의원이죠. 아유 대표님 저랑 해봐야 네. 재미도 없고 제가 뭐 물어볼 거 다 물어봤고 이제 뭐 네. 하니까 제가 저 연세대 심리학과에 네. 황상민 교수를 제가 인터뷰어로 데리고 가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네. 아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옆에 이제 가서 앉아 있고 네. 황상민 심리학과 그렇게 한 거는 제가 박 대표에 대해서 워낙 잘 알고 예. 너무 뭐라 그럴까요? 뭐 틀에 박힌 듯한 인터뷰가 될까봐 황상민 교수를 데려가고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황 교수는 네. 그때 제가 제목을 단 게 촛불 앞에 기도하는 어린 무녀 이제 무당의 어린 무당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제목을 이제 제가 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심리학자니까 네. 이 박근혜라는 자연인 한 사람의 자연인이 살아왔을 거 얼마나 험한 길이에요. 그렇죠.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리고 정말 의지가지할 데 없이 뭐 동생들도 뭐 별로 막내도 없었고 그때는 뭐 18년은 사이가 안 좋았죠. 혼자 유폐된 생활을 한 거 아닙니까? 스스로 그렇죠. 세상과 자기를 격리시키고. 예. 그래서 황상민 교수가 그거를 인터뷰한 걸 제가 읽으면서 야 심리학자라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 박근혜라는 청와대에서 화려하게 뭐 공주로 살았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지나왔을 그 어두운 네. 인생의 그 그림자를 본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박근혜 대표 의원 처음 만나가지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박 의원께서는 뭐 청와대에서 공주로 뭐 평생 자랐고 나중엔 뭐 왕비 노릇까지 하시고 참 인생 그만하면 아주 편하게 사신 거예요. 그랬더니 저한테 눈을 똑바로 뜨시면 김 기자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험한 세상 살았는지 얘기하면은 짐작도 못할 거예요. 그러고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근데 황상민 교수는 예. 심리학자라더니 제가 한 두세 시간 인터뷰하도록 이렇게 주선을 했더니 좀 옆에서 구경했더니 역시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속 심연에 가라앉아 있었던 그 어두움, 괴로움 그런 고통을 느낀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언제 또 기회가 되면 또 황상민 교수도 한번 여기서 모셔갖고 그 이야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자, 2018년 한 해를 갖다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그는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나 지금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